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에서 삶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대머리 중년 남자의 힘을 제대로 느껴봤어요. 입니다. 나는 지은이라고 해요. 올해 46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민호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아들은 대학생이 됐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항상 불꽃처럼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불꽃은 때때로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맞이하게 만들죠. 나는 오는 남자를 막지 않고 가는 남자를 잡지 않아요. 그게 내 삶을 지루함에서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병원 회식 후에 강남의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어요. 클럽 안은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몸속에 그 불꽃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마치 뜨거운 용암이 지표를 뚫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강렬하게.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4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관리 덕에 몸매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오늘 밤 누군가 그 불꽃을 더 키워줄 사람이 나타날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 남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부분이 더 강렬해질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강남의 나이트클럽은 마치 폭풍 속 바다처럼 요동쳤다. 음악은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고 사람들의 열기는 내 피부를 뜨겁게 태웠다. 나는 블랙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거울 속 내 모습은 46살이라는 나이를 잊게 했다. 꾸준한 운동과 관리 덕분에 내 몸은 여전히 곡선을 유지했고 그날 밤 나는 그 곡선이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기를 바랐다. 클럽 안은 네온 불빛으로 번쩍였고 사람들의 웃음과 대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몇몇 남자들의 서툰 접근을 가볍게 물리쳤다. 그들의 손길은 거친 파도 같았지만 내 안에 불꽃을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했다. 그러다 그가 나타났다. 성훈 50대 초반의 대머리 남자였다. 그의 머리는 달빛 아래 반짝이는 호수처럼 매끄러웠고 깔끔한 정장은 그의 단단한 체격을 돋보이게 했다. 그는 건설 회사의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낮고 묵직했고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한 눈빛은 내 심장을 쿵쿵 뛰게 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간단히 말했다. 지은 씨, 한 잔 같이 할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여름밤의 열기처럼 내 전신을 휘감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안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묵혀둔 화산이 이제야 터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은 그의 시선 하나하나에 반응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처럼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아내와 대학생 딸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짓과 눈빛에는 억눌린 갈망이 스며 있었다. 지은 씨는 이런 곳에 자주 오나요? 그는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끔 남편이 야간 근무일 때요.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마치 우리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 그의 미소는 내 안의 욕망을 더 키웠다.
클럽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나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내 손을 스치는 걸 느꼈다. 그 짧은 접촉은 전류처럼 내 몸을 관통했다. 내 피부는 뜨거워졌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오늘 밤 내 불꽃을 더 크게 만들 사람이라는 걸. 그는 잔을 들며 말했다. 지은 씨,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성훈 씨.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클럽의 소음은 멀어지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열기가 맴돌았다.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스쳤고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의 손끝은 따뜻했고 마치 내 몸의 리듬을 읽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내 숨결이 조금씩 빨라졌다. 내 안의 불꽃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같은 갈망을 보았다. 그는 나처럼 이 순간을 위해 여기 있는 거였다. 여기서 나가죠. 그가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밤의 바람처럼 내 귀를 간지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클럽을 나와 강남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살짝 감싸고 있었고 그 접촉은 내 몸을 전율로 채웠다. 우리는 근처의 모텔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뛰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괜찮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열정이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안의 불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산이 되어 터져나왔다. 이 밤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Chương 3, lần đầu tiên và ngọn lửa bùng nổ. tiếng Hàn Quốc, 한국어. 모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내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와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끝은 따뜻한 불꽃처럼 내 피부를 태우며 지나갔고 그 접촉만으로도 내 몸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 지은 씨,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정은 마치 깊은 지하의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부드럽지만 강렬하게 마치 오랜 연인처럼 익숙하게 그의 혀가 내 안을 탐험했다. 내 몸은 그 리듬에 맞춰 녹아들었고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내 드레스의 지퍼를 내렸다. 그의 손길은 섬세했다. 내 어깨를 스치고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마치 바람이 산맥을 휘감듯 그의 손가락은 내 피부의 모든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내 숨결이 가빠졌고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지은 씨, 오늘 많이 외로웠죠? 그 말은 내 안의 불꽃을 더 키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의 가슴은 단단했고 그 열기가 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는 침대로 넘어졌고 그의 몸이 내 위를 덮쳤다. 그의 무게는 안정감과 함께 강렬한 압박을 주었고 내 몸은 그 아래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오며 내 피부에 불꽃을 새겼다. 각 키스는 작은 폭발처럼 느껴졌고 내 몸은 그 열기에 휘말렸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오르며 가장 민감한 곳을 정확히 찾았다. 그 순간 내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약과 깊이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쾌락을 만들어냈다. 마치 파도가 해안을 때리듯 그의 리듬은 내 몸의 리듬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휘청거렸고 그는 나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지은 씨, 더 해도 되죠? 그날 밤 우리는 3번의 폭풍을 겪었다. 처음은 그의 손으로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내 몸을 탐험하며 불꽃을 피워 올렸다. 2번째는 그의 입으로 따뜻한 습기가 내 피부를 적시며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마지막은 온몸으로 그의 움직임이 내 안을 채우며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각 순간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고 내 몸은 그 쾌락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남자와의 궁합은 완벽해. 그의 리듬은 내 욕망을 정확히 자극했고 나는 스스로를 내어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숨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서로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새벽이 되자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내 몸은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감각은 내 안을 파고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 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의 불꽃을 영원히 바꿔놓은 폭발이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직감했다. 이 남자는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일 테고 나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을 거였다.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이 만남이 내 삶을 어떻게 뒤집을지. 그 밤 이후 성우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불꽃이 숲을 집어삼키듯 그의 기억은 내 모든 순간을 점령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때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을 때도, 심지어 남편과 저녁을 먹는 순간에도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내 안을 파고들었다. 그의 손끝이 내 허리를 감싸던 그 느낌, 그의 낮고 묵직한 속삭임은 마치 깊은 바다의 파도처럼 내 몸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은, 이건 그냥 하룻밤이었어. 잊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의 소나기에 있었다. 내 욕망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커져만 갔다. 나는 평소의 원칙을 깼다. 나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날 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잡았다. 성훈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답장이 오기까지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은 씨,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그 한 줄은 내 안의 불꽃을 다시 점화했다. 우리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하지만 그곳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그의 눈빛은 이미 내 몸을 훑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뜨거운 태양처럼 내 피부를 태웠다. 지은 씨, 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말은 내 안의 욕망을 다시 깨웠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모텔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손은 내 등을 따라 내려오며 마치 화산의 열기처럼 내 몸을 달궜다. 지은 씨, 나도 미칠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은 내 귀를 간지렸고 나는 그의 품에 녹아들었다. 그의 손은 내 드레스를 벗기며 내 피부의 모든 곡선을 탐험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바람이 숲을 스치듯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움직였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훑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리듬은 내 몸의 리듬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내 가장 민감한 곳을 정확히 찾았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과 입, 그리고 그의 전신은 마치 파도가 해안을 때리듯 내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3번의 폭풍을 겪었다. 처음은 그의 손으로 마치 불꽃놀이처럼 내 몸을 점점 더 뜨겁게 만들었다. 2번째는 그의 입으로 따뜻한 습기가 내 안을 파고들며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마지막은 그의 온몸으로 그의 움직임은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휘감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성훈 씨,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지은 씨, 위험한 게 더 짜릿하지 않나요? 그의 말은 내 욕망을 더 키웠다. 나는 이 쾌락에 중독되고 있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그의 손길은 내 마음까지 건드리고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병원에서 퇴근 후 남편이 야간 근무일 때마다 나는 그를 찾았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강남의 모텔, 한강 근처의 호텔, 심지어 그의 차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내 몸을 정확히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내 귀를 계속해서 간지렸다. 나는 매일 그를 생각했다. 병원 복도에서, 집에서 아들과 밥을 먹을 때, 심지어 남편의 옆에서 잠을 청할 때도 그의 이름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은,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욕망일까?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의 손길에, 그의 열기에 중독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순간, 그의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은 내 삶의 가장 강렬한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 폭풍이 어디로 나를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성훈과의 만남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꿨다. 그의 손길은 마치 뜨거운 용암처럼 내 몸을 계속해서 녹였고 그의 목소리는 내 귀를 간지리며 나를 끝없는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매주, 아니 거의 매일 나는 그를 찾아갔다. 병원에서의 긴 하루를 끝내고 남편이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 밤이면 나는 강남의 모텔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탐닉했다. 그의 손은 내 피부를 스치며 불꽃을 피웠고 그의 입술은 내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리는 또 한 번 모텔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그의 숨결은 내 목덜미를 뜨겁게 적셨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파도가 해안을 때리듯 강렬했고 나는 그 리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내 몸은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떨렸고 내 숨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은 씨, 정말 미치겠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요, 성훈 씨. 그 순간 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을 보니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민우.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성훈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내 안은 이미 공포로 가득 찼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의심을 살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귀에 댔다. 여보, 왜?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스피커가 켜져 있었다. 성훈의 숨소리, 그의 손이 내 피부를 스치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화 너머로 전해졌다. 지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얼음 칼날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성훈도 순간 멈칫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나를 놓지 않았다. 여보, 그냥 나 지금 병원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차가웠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얽혀 있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성우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남편은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성운의 품에서 벗어나 침대에 앉았다. 내 몸은 여전히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기억은 죄책감으로 물들었다. 성운 씨, 우리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 씨,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나는 알았다. 이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민우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일이 내 가정을 어떻게 뒤흔들지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집은 고요했다.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바다처럼. 그의 시선은 내게 스치기만 해도 가슴을 에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행동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아들과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내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성운의 손길, 그의 낮은 목소리는 마치 깊은 지하의 용암처럼 내 마음을 계속해서 끓게 만들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지은, 이제 그만해. 가정을 지켜야 해.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며칠 후 민우가 늦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나 그 남자 만났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마치 억눌린 폭풍처럼 느껴졌다. 내 심장은 순간 멎는 듯했다. 성운 씨, 그 사람 회사에 연락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민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정연이랑 끝내라고. 아니면 내 인생 끝난다고. 그는 봉투를 열어보였다. 안에는 돈이 가득했다. 그 사람이 준 돈이야. 그는 지킬 게 많겠지. 가족도, 직장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민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용서하려 해.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여보, 왜 그렇게 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그 순간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성운의 손길이 내 몸을 스치던 그 감각, 그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나쁜 여자일까? 아니, 그냥 솔직한 여자일 뿐인가? 그날 이후 나는 성운에게 연락을 끊으려 했었다. 그의 번호를 지우려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다. 성운 씨, 보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그의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던 그 열기, 그의 입술이 내 피부를 훑던 그 전율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나를 괴롭혔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려 했다. 이제 끝났어. 가정을 위해 포기해야 해. 하지만 내 몸은 솔직했다. 남편의 옆에서 누워있을 때 그의 손길은 익숙하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반면 성운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더
더 뜨거워졌다. 민우는 나를 용서한 척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는 그 무게를 느꼈다. 하지만 내 안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욕망을 더 키웠다. 왜 그는 연락을 안 할까? 남편의 말 때문에? 아니면 나를 위해? 나는 밤마다 그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만남은 끝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 향해 있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민우의 말과 그 두툼한 봉투는 내 가슴을 짓눌렀지만 성훈에 대한 갈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스치던 순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던 기억은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병원에서, 집에서, 심지어 잠을 청할 때도 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지은, 정신 차려. 이건 끝났어.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열기에 중독되어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보내지 않은 메시지들은 점점 쌓여갔다. 성훈 씨, 단 한 번만 더. 라는 문장은 내 손끝에서 맴돌았지만 보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로비를 나서던 순간이었다. 평범한 퇴근길, 나는 좋은 아내, 착한 엄마, 성실한 간호사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있었다. 성훈,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병원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의 대머리는 조명 아래 반짝였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마치 뜨거운 용암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내 전신이 떨렸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이름을 불렀다. 지은 씨.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소리는 내 안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성훈 씨, 어떻게 여기에? 나는 겨우 말을 꺼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은 씨,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지워졌다. 민우의 얼굴, 아들, 가정,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나를 끌어들였다. 근처에 조용한 곳 있어요. 그의 제안에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은 내 몸을 다시 불태웠다. 우리는 근처 모텔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를 끌어안았다. 성훈 씨, 미쳤어요. 나는 속삭였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내 허리를 감쌌다. 지은 씨,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안에는 억눌린 열정이 있었다. 그의 손은 내 드레스를 벗기며 마치 불꽃이 숲을 태우듯 내 피부를 달궜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훑었고 나는 숨을 삼켰다. 이번 만남은 처음보다 더 격렬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휘감았고 나는 그 파도에 완전히 잠겼다. 그의 손, 그의 입, 그의 온몸은 내 안의 모든 갈망을 채웠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하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잊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3번의 폭풍을 겪었다. 처음은 그의 손으로 내 몸의 모든 곡선을 탐험하며 불꽃을 피웠다. 2번째는 그의 입으로 따뜻한 습기가 내 안을 파고들며 나를 무너뜨렸다. 마지막은 그의 전신으로 그의 리듬은 내 몸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나는 그의 품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성훈 씨, 우리는 멈출 수 없죠?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지은 씨,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우의 용서, 가정의 평화, 모든 것은 중요했지만 이 불꽃이야말로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이 폭풍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터였다. 성훈과의 재회는 내 안의 불꽃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내 피부를 태웠고 그의 목소리는 내 귀를 간지리며 끝없는 파도처럼 나를 휘감았다. 민우는 여전히 나를 아내로 불렀고 나는 아침마다 그의 도시락을 쌌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엄마라 부르며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성훈과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강남의 모텔, 한강 근처의 호텔, 심지어 그의 차 안에서도 서로를 탐닉했다. 그의 손은 내 몸의 리듬을 읽었고 그의 입술은 내 안의 갈망을 채웠다. 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환자를 돌보며 미소를 지었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내 머릿속은 성운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던 그 열기, 그의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던 그 전율은 마치 내 안의 바다를 계속해서 뒤흔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은, 너는 나쁜 여자일까? 하지만 곧 답을 찾았다. 나는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불꽃에 솔직한 여자였다. 민우의 용서, 가정의 평화는 소중했지만 내 안의 이 열기는 나를 살아있게 했다. 성훈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내 마음을 꿰뚫었고 그의 속삭임은 내 영혼을 건드렸다. 어느 날 밤 모텔방에서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지은 씨, 우리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솔직한 거죠. 그의 말은 내 안의 마지막 망설임을 녹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성훈 씨,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욕망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그것은 내 안에 진짜 나를 깨우는 힘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할 것이다. 나를 나쁜 아내, 이기적인 여자라 할 것이다.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판단도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억지로 웃으며 살아가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오는 바람을 막지 않았고 떠나는 파도를 잡지 않았다. 그것이나 지은이라는 여자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다. 그날 밤 성훈의 품에서 나는 속삭였다. 우린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죠? 그는 나를 안고 미소 지었다. 지은 씨, 당신이 원한다면 영원히. 그의 말은 내 심장을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불꽃, 이 폭풍, 이 바다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다. 나는 내 안에 진짜 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건 충분했다.